네, 먼저 증시 인사이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이규화 책임연구원 모시고 IT 부품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자,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1분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실적 사상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IT 제품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채 깨어나지 못하고 또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미미하고 이런 상황인데 IT 부품주들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초 기대보다 이제 수요가 부진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주가들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상반기까지 사실 수요가 그렇게까지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안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된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이제 얼마나 수요가 좋아지냐에 따라 기업들 실적이나 주가도 이제 그쪽으로 좀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조정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하반기에 이제 만약에 예상처럼 저희 이제 수요가 회복하는 게 좀 보이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양대 부품사죠. 삼성전기, LG이노텍 살펴볼까요? 이규화 연구원이 한 2달 전인가요? 출연하셨을 때 그때 삼성전기가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3월 초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원래 한 3월에서 4월 정도 지나면서 수요가 좀 회복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은 워낙 이제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전년비 이제 좀 감소하는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예상보다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한 거로 보입니다. 네. 특히 또 이제 중국 리오프닝해서 뭔가 좀 확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게 또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당초에는 코로나19가 이제 풀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활동을 하면 스마트폰 수요도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나눠서 보면은 중국 로컬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애플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중국 로컬 업체들도 부진하지만 애플도 사실 최근에 약간 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예. 아무래도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변화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제 한 세대 건너뛰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구매를 같아요. 보류하고 그쵸. 새로 나올 거 기다린다 맞습니다. 이거죠. 예. 자, 그 연구원님 리포트 통해서 삼성전기의 MLCC 및 기판 업황 회복세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일단 이제 MLCC는 최근에 그 스마트폰 수요와는 조금 다르게 먼저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장이나 산업용 쪽에서 수요가 생각보다 되게 견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MLCC가 좀 좋은 상황이고 MLCC가 용도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그 MLCC는 쉽게 말하면은 그 모든 전자기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정확한 용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원을 눌렀다가 이제 다시 안 누르면 화면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전류가 이제 이동하는 그런 거를 잡았다 풀어줬다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랑은 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수동 부품의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T 부품에는 무조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부품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에서 워낙 이제 수요가 견조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에 좀 과도하게 재고 조정을 한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분기부터 약간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업황이 회복할 거라고 이제 업체들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수요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아이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15 시리즈 판매를 좀 좋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업체들이 먼저 이제 재고를 쌓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기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이제 전방 산업이 중요한데 이쪽이 하반기에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맥에 들어가는 그 M 시리즈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쪽에 들어가는 게 최근에 다시 이제 좀 볼륨이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래서 먼저 좀 좋아지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성전기 같은 회사가 뭔가 실적에 변화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IT 수요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 같은 그런 역할을 네. 하겠네요. 또 삼성전기가 IT용 소형 전고체 전지 이런 신사업 계획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존에 지금 IT 기기에 들어가는 전지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리튬 이제 2차 전지 이런 예.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자기기도 최근에 하드웨어 스펙이 워낙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사용하는 그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뭐 노트북도 사실 2시간 정도 쓰다가 최근에는 그 이상 쓰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도 점점 이제 조금씩 쓰게 돼서 이제 소비자의 그 니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전고체 전지 같은 새로운 이제 전지가 나와야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기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당장 이게 이제 매출로 찍혀서 뭐 수익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이제 걸리고 이 이후에는 분명히 나중에 이제 큰 어떤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라는 게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2차 전지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그 원리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전고체 소형 전고체 전지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휴대폰 한번 충전해 놓고 쓰다 보면 하루를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하여튼 전고체 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기는 저희 목표 주가는 19만 원이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는 사실은 예상보다 이제 수요가 좀 부진한 게 맞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건 하반기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 그 중국 스마트폰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월하고 6월에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 예. 5월에 지금 신제품들이 중화권 업체들이 좀 출시를 할 게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상반기에 이제 유일한 그 IT 쪽 이제 페스티벌인 618 페스티벌이 JD.com 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업체들이 그 출시를 많이 이제 하고 많이 밀어내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때까지 좀 어느 정도 그 흐름을 봤을 때 만약에 수요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면 주가는 좀 크게 이제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중화권 업체들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이제 피크 시즌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좀 더 뭐 실적 측면이나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는 더 강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주가 조정이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예, 아무튼 요거는 하반기를 대비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연구원님 그 리포트를 보니까 LG노텍이 그 상반기에는 판매 부진과 비용 증가로 목표가를 낮췄지만은 현재 주가 과도한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주목해야 된다고 보셨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 트렌드가 되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9월 정도에 출시해서 한 12월, 뭐 1월, 2월 정도까지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판매량이 이제 많이 예. 줄어들기 때문에 LG노텍도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뭐 낮춘 측면도 있고 이제 저희가 또 기대했던 것 중에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아이폰 14 시리즈가 작년 11월에 이제 한참 잘 팔리다가 정저우 사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생산이 이제 좀 차질이 생기면서 폭스콘 공장 폐쇄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물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이제 같이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1월부터 좀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좋아질 거라고 봤지만 그게 예상보다 이제 좀 부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시리즈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대기 수요가 그만큼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낮췄지만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는 거는 그 밸류에이션 PER 밴드를 이제 쭉 보면은 지금 정도 수준이면 PER 10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이제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저하고 트렌드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은 지금 샀을 때 하반기에 기회가 이제 훨씬 많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역사적으로 보면 뭐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정도에 사서 한 8월에서 9월 정도에 이제 팔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분명히 이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이제 보면은 XR 이제 관련 기대감이 지금 별로 없는데 네. 6월 초에 이제 WWDC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애플이 XR 기기를 예정대로 공개를 하면은 LG노텍이 분명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이제 사는 게 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좀 이 LG노텍이 좀 비수기라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도 적자를 예상하는데 네. 근데 뭐 1분기 실적 우려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만큼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2분기 사실 적자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셨고 그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기정사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주가는 많이 이제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주가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낮아진 이후 오히려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2분기가 저점이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이제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폰 14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아이폰 15,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기 출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년처럼 뭐 3분기 중에 출하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럴까요? 사실 이제 올해 한 2월, 3월 정도만 하더라도 아이폰 15 시리즈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출시된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이제 그냥 예전처럼 9월 중하순에 예정대로 출시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뭐 있습니다. 3분기도 뭐 거의 끝 무렵에 가서 그렇죠. 되는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예정대로 출시가 될 거로 보고요. 어차피 근데 이 부분도 시장에서 이미 많이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것 때문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예. LG이노텍은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LG이노텍은 목표 주가가 이제 35만 원이고요. 투자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수기고 실적 측면에서도 가장 낮은데 오히려 이럴 때가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6월 초에 WWDC 행사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계속 이제 딜레이가 XR기가 되어 오면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뭐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들도 그렇고 최소한 기기를 공개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기가 공개되면은 거기에 이제 수혜주를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아이폰에 많이 들어가는 LG노텍이 가장 큰 수혜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혜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커질 거라서 지금이 이제 가장 매수하기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삼성전기나 LG노텍은 아무래도 하반기를 겨냥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수요 부진 속에서도 LG전자가 1분기에 상당한 호실적을 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뭐 심지어 뭐 삼성전자가 워낙 반도체 부분이 안 좋아서 그런데 삼성전자를 제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는 시원치 못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LG노텍과는 좀 다른데요. 상고하저 트렌드가 되게 강한 회사입니다. 아, 상반기에 오히려 높고 그렇죠, 하반기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전 부분이 특히 이제 에어컨 같은 게 아무래도 상반기에 이제 워낙 많이 그렇죠.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올해는 저는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상반기는 지금까지 이제 실적이 이제 좋았던 거는 비용 절감 효과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이슈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이커머스 쇼핑 이런 거 확대 때문에 예. 그 선적 비용이 이제 증가하면서 운송비가 증가한 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데 반대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비용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수요는 상반기까지는 안 좋죠. 그래서 뭐 가전이나 TV가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비용이 줄어서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하반기는 수요가 이제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경기랑 또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사를 많이 가야 그만큼 교체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부터 뭐 가격이 이제 오를 거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거래량은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전 TV 수요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전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주 잔고가 올해 하반기에 좀 더 가시적으로 확대되는 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저는 좀 더 좋은 이벤트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뭐 가전 명가라는 뭐 명성도 있지만은 전장 부분에서 아주 실적이 좋아가지고 네네. 주목을 받죠. 네. 자, 연구원님 리포트 보니까 LG전자 2분기에는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주가 모멘텀이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네. 어떤 이유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그 워낙 이제 1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익이 이제 QOQ로 전분기 대비해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수요 개선이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예.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는 순간 분명히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전장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장 부문에서 수주 잔고가 사실 이 주가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제 배터리도 그렇지만 수주 잔고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중장기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지금까지는 확정이 안 된 수주 잔고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오픈을 안 했지만 하반기 이제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좀 주가 모멘텀이 커질 거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목표 주가는 15만 원이고요. 그 투자 전략은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지만 오히려 그 하반기 개선을 고려해서 좀 기대로
그 저가 매수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아직까지는 다들 반응이 없지만 특히 이제 미국의 월풀 같은 예. 업체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 업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하반기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 같이 이제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전장도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업체들 이제 주가도 좋지만 하반기에 좀 더 그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면 뭐 글로벌 전장 업체들 주가가 다 같이 좀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면 하반기를 기대하는 지금 이제 주가 그 저가 매수 전략이 맞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뭐 지금까지도 뭐 이 어떻게 보면 증시 쏠림이라고 할까요? 2차 전지로 대거 몰려가 있는데 사실 그 대체할 만한 섹터가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IT주나 이 휴대폰 부품주 어떨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뭔가 강력한 이제 테마가 좀 나와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 대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의 개선이 이제 하반기에 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WWDC에서 이제 공개할 애플의 그 XR 기기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 수요는 제 생각에는 5월, 6월에 일단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중국 스마트폰이 만약에 이제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되면 삼성 전기나 뭐 하이닉스나 전반적인 이 IT 부품, 뭐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먼저 이제 주가 반응이 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XR은 사실 매번 이제 딜레이가 돼서 저도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공개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6월 달에 실제로 공개를 하면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되게 커질 거고 삼성전자도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뭐 5, 6월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좀 하반기에 얼마나 이제 이 관련된 휴대폰 부품주들이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주는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이규화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